하루에 한 장. 첫 책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전에 게랄드 휘터라는 뇌과학자의 책 존엄하게 산다는 것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멸의 시대를 건너는 인간다운 삶의 원칙, 부제가 이렇게 붙어있던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존엄함을 간직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이었고요. 또 오늘은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책으로 이제 한 20분씩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의 책은 불안의 심리학, 모든 아이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 등의 교육학자이면서도 뇌과학자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읽을 책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다. 게랄드 휘터의 책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뇌가 사랑 없는 행위를 인식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지면을 넘겨 보니까 따옴표로 책의 일부분을 인용해 주었는데요. 사랑의 감정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다시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추천의 말은 건너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머리글서부터 책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먼저 보면 추천의 말 들어가며 누구나 길을 읽는다라는 부제가 있는 들어가며 있고요. 그 다음에 1장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 2장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 3장은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 치유되는가, 4장은 우리의 치유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5장 우리의 치유력을 강하게 하는 것, 6장 심신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7장 사랑 없음이 우리에게 불러오는 것들, 8장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음은, 9장 우리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10장 다시 건강해질 나와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으며 부제는 내 안에 생명력을 발휘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들어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길을 읽는다. 우리 인간은 독특한 존재다. 식물은 물론이고 인간을 제외한 그 어떤 동물도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해바라기와 동작꽃, 메뚜기와 민달팽이, 오소리와 족제비, 그리고 원숭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이 가능한 오래 건강을 지키고 적당한 짝을 찾아 교미하고 최대한 많은 자손을 퍼뜨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고 필요한지를 스스로 안다. 아니, 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그들은 그저 행동할 뿐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 변이와 선택을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최적화된 그들의 유전적 프로그램은 신체적 특징을 형성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뇌를 발달시키고 그 결과로 각각의 습성이 형성되는 전 과정을 조정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더 많은, 더 건강한 자손을 얻는 일에 언제나 도움이 된다. 여기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미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뇌를 바꿀 수 없기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살던 세계가 변하기 시작하면 병이 들고 멸종된다. 하지만 그 잘못을 그들 자신이나 그들 안에 새겨진 유전적 프로그램에 떠넘길 수는 없다. 그건 지금껏 그들이 살아오던 환경을 파괴한 우리 인간의 잘못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병에 잘 걸리는 부류는 인간의 구상대로 사육하고 개량한 동물들이다. 병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런 동물들이 우리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 동물과 인간이 한 조상에서 비록되었을지는 몰라도 현재에 이르는 과정은 전혀 달랐다.
우리 인간에게만 평생 학습할 수 있는 뇌가 있기 때문이다. 뇌의 그런 능력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자신의 경험에서도 배움을 얻는다.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발견해야만 한다. 누구나 각자가 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어디로 가야 할지 혼자서는 알 수 없는 인간은 행복하고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그리고 불행히도 너무 늦게 이미 병들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인간은 동식물과는 크게 다르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와 본능적 감각이 앞장서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앞서겠다는 혹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겠다는 나름의 구상을 따른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상을 기준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따라 산다. 그렇게 쌓아올린 인생이 우리를 병들게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는 그런 구상에 밀려 멀리까지 왔다. 그 구상을 쫓아 어떤 동물도 꿈꾸지 않았을 생활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각자의 구상에 따라 줄기차게 바꾸었다. 더 빠르게, 더 지속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그러는 동안 동식물은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와 엮이게 되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들에게 변화는 아주 느리게, 언제나 유익하게, 그리고 아주 가끔씩만 일어난다. 그래서 그들은 할당된 서식지에서 자기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건강하게 살면서 생식력만 유지하면 된다. 그들은 한번 결정된 생활 환경에 그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의 서식지와 생태적 지위에 가장 잘 적응한 동식물일수록 오래 살아남는다. 가끔 과잉 번식할 때도 있지만 단기적이므로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윈이 적자 생존 이론을 발표한 이래로 우리에게 그것은 생명의 기본 원칙처럼 알려졌다. 진화 이론으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구상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 무엇이 살아남느냐는 질문에 진화 이론은 가장 강한 것, 가장 잘난 것, 가장 똑똑한 것,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 대답은 우리의 뇌 깊은 곳에 닷을 내렸다. 하지만 여기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가장 잘 적응한다 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이론은 해바라기나 메뚜기, 오솔이나 원숭이처럼 자기가 자기 생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에게만 유효하다.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켜야만 하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한다. 그런데 다윈의 이론은 우리가 삶에서 가장 가능한 한 큰 성공을 거둬야 한다는 구상을 낳았다. 그 때문에 경쟁과 성과 등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 삶을 주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병들었다. 각자의 행동에 따라 생활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지력이 있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그 스스로도 끊임없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어쩌면 우리에겐 이미 그런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즘처럼 끝없이 변하는 시대에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줄기차게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인생이 그들 앞에 던져놓은 모든 도전에 응하고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도전에 응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그것을 정복하는 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법을 무슨 수로 배우겠는가?
끊임없는 발전이란 스스로 만들어낸 조건들에 그저 묵묵히 적응해 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기존의 구상들로 얽히고 설킨 굴레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 발전이다. 그 굴레야말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병드는 건 그 어떤 외부의 발병 인자가 우리를 덮쳤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사랑 없이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거기에 익숙해졌다.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더 큰 성공을 거두고 부와 재산을 가득 쌓느라 사랑을 잃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요소를 하물며 자기 자신마저도 환경에 맞게 다듬고 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남에게 쓰임받기를 바라거나 남으로부터 보호나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것도 사랑은 아니다. 그 대상은 신이든 지배자든 권력자이든 간에. 혹 당신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상이 아직 언급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 목록에 집어넣어도 된다. 그것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을 지키고 혹은 잃어버린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구상 중 대부분은 기껏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병든 삶을 몇 년 더 견디게 할 뿐이다. 그렇다. 이것이 내 본심이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신체와 정신의 만성질환은 중세 패스트와 비슷하다. 다만 현대의 만성질환은 패스트처럼 쥐벼룩이나 그것 등이 옮기는 어떤 병원균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의 기쁨을, 생명을, 장난기 가득한 유쾌함을 아주 오랫동안, 심하게는 몇 년씩 억누른 삶의 방식이 너무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한다.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욕심 많은 부모의 자녀로 가능한 한 완벽하게 제 역할을 감당하느라 생기는 증상이다. 지금도 학교와 직장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와 권력을 둘러싼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상에 서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사랑 없이 대하다 보니 이토록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었다. 주비어록을 매개로 확산되어 중세시대 전 지역 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무시무시한 전염병 패스트. 하지만 패스트 병원균은 전염병이 발발한 표면적 원인에 불과했다. 당시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처참하리만큼 비위생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패스트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사람들은 쥐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널리 번식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을 제공했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고양이가 악마와 결탁했다고 믿은 나머지 쥐의 천적들을 집단으로 몰살시켰다. 게다가 도시의 주민들은 쥐로부터 자신의 거주지를 보호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들에게 붙들어야 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자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면 무엇이나, 빈자는 작은 고향 마을보다는 새로 정착한 중세의 도시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구상을 붙들었다. 그들 마음 그 어디에도 사랑은 없었다. 자, 이쯤에서 심호흡을 한번 하길 바란다.
이 책에서는 당신이 지금까지 다른 건강서에서 보았던, 그래서 사실인 줄 믿고 지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심리적 부담감이나 육체적 소모 혹은 도처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병원균이 아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구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려면 이러한 구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복잡하고 병적인 구상들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매력적인 것을 발견하거나 기존의 구상에서 새로운 점을 재발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모든 굴레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변화로 나아가려는 그 어떤 성질이 있다. 그저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한번 찾은 적이 있는 것을 재발견하거나 그것이 본연의 성질을 발휘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기만 해도 된다. 어느 문화에서든 사람들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서 그것에 붙였다. 이 책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도 그것이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 love, amor, liebe.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했던 당신이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기 전에 서둘러 이 말을 마저 해야겠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많은 사람이 흔히들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사랑과는 큰 관련이 없다. 따라서 나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도 사랑에 대한 논의는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어떤 합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 책에서 다루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부재다.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각자 살면서 몸으로 체득해야만 한다. 경험하고 나서야 나와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내 관심사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다. 나를 그리고 타인과 다른 생명체를 사랑 없이 대할 때 생겨나는 결과들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법으로 책을 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혹 출판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서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을 모아놓은 책장에 꽂힐 게 뻔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기존 지식의 수많은 과학적, 의학적 연구 결과가 더해져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함의 사랑이 없으면 병든다는 것이 가설에만 그치지 않고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병든다. 이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네, 다음 시간에 1장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들 1장에는 몇몇의 글들이 있습니다. 본성에 부합하는 삶, 그리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 소속과 애착, 자율과 자유, 그리고 길을 잃었다면 다시 제자리로, 그리고 존엄이라는 대면의 나침반. 네, 1장의 끄트머리에도 존엄이 나오네요. 이 책을 하고 나서 존엄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어서 병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